다시 한번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을 했습니다.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끝에 있는 혈당 스파이크 이거예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저는 1kg 정도 감량하기는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입니다. 신년 계획 많이 세우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2023년도가 정신없이 지나가서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도 크게 갖지 못했고 아직도 구체적인 신년 계획을 세우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약간 숨을 쉬듯이 매년 다짐하는 신년 계획은 꼭 하나는 있어요. 다이어트.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체중을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늘 건강하게 내 체중을 유지하고 나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자라는 신년 목표를 매해 세우고 있고 또 매해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좀 바쁜 시기들도 많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작년 가을쯤에 탕후루에 좀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좀 당이 높은 디저트류나 탕후루 같은 것들도 많이 먹고 하면서 체중이 막 급격하게 찌진 않아도 몸매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게 다시 한번 혈당 다이어트에 도전을 해보려고 했어요. 제가 사실 작년 가을쯤, 늦여름에서 가을쯤에도 한번 혈당 다이어트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혈당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실제로 사람마다의 혈당 반응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나 여러 가지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 기간에는 제가 개인적인 일, 개인사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들을 시도를 해보지도 못했고 실질적으로 체중을 줄인다거나 하는 노력이랑도 좀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23년도 말에는 정말 예전으로 체중도 좀 돌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찾아보자 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을 했습니다. 제가 부착 시작하는 모습부터 혈당 관리하는 모습들 다 브이로그로 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브레 연속 당 측정 시스템으로 혈당을 한번 14일 측정해보고 이번에는 다양한 음식들을 좀 먹으면서 혈당 반응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분석해 보려고요. 센서를 삽입하는 기구랑 센서 팩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콩 모양이랑 맞춰가지고 넣어서 부착이 됐죠. 하나도 안 아파요. 저는 약간 통증에 동감한 편이긴 하지만 부착이 잘 됐고, 부착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밴드를 하나씩 더 붙일 거예요. 아무래도 이 상태로만 두면 그래도 부착이 잘 되긴 하는데 막 이렇게 운동하고 연습하고 할 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센서를 부착을 하고 인식을 하기까지 또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1시간 후부터 혈당을 좀 측정을 해볼게요. 지금은 밥 먹은 지 3시간 정도 지났고요. 강아지랑 산책도 좀 하고 혈당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미심심해서 칼로리가 적진 않아요. 165kcal인데 당류가 3g 정도로 좀 낮은 편이라서 한번 요거 혈당 반응 제가 궁금했거든요. 요즘 꽂혀있는 간식이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때 저당 아이스크림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거의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혈당 괜찮죠. 오늘은 아침 내내 혈당이 조금 높네요. 제가 요즘 탕후루를 좀 먹어서 그런가 공복 혈당이 109고요. 오늘 저희 아침은 문어가 들어간 폴포 샌드위치랑 샐러드 이렇게 해서 먹고 혈당 변화 한번 볼게요. 160까지도 올라왔었어요. 그랬다가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창 유행할 때는 저도 몸에 나쁘다는 걸 아니까 안 먹었는데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전 죄책감에 탕후루 중에서도 그 방울토마토 탕후루만 먹기는 하거든요. 오늘 요거 먹고 혈당 반응 한번 보려고요. 탕후루를 먹고 좀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91까지 떨어졌다가 최고로 찍은 건 120 정도 찍었고 지금 다시 또 한 105 정도? 탕후루 중에서도 뭐 아마도 포도나 이런 걸 먹을 때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저는 그 토마토 탕후루를 먹어서 그런지 제가 걱정한 것만큼 많이 올라가지는 않네요.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옥수수 먹고 1시간 반 정도 지났거든요. 네, 209까지 올라간 거 보이시죠? 혈당, 연속 혈당 측정기를 측정을 했었을 때
제일 충격받았던 음식이 고구마였거든요. 찐고구마인데도 혈당이 거의 한 60에서 80 가까이 올라서 그 이후로 고구마를 진짜 줄였어요. 거의 끊었는데 옥수수로 도전을 해봤어요. 근데 옥수수도 혈당을 오히려 고구마보다 더 올리기는 하죠. 그래서 그냥 옥수수 아니고 하나당 160kcal 정도 나온다고 하고 식이섬유도 함량이 높다고 해서 제가 그거 30개짜리를 샀는데 오늘 딱 먹자마자 진짜 끝에 있는 혈당 스파이크 이거예요. 114에서 시작해서 209까지 올라갔어요. 구황작물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에겐 아직 29개 옥수수가 남았잖아요. 운동실에 있는 옥수수를 버려야 할까요? 네, 오늘 아침 메뉴인데요. 요거는 요즘 인스타에서 제가 봤어요. 사과에 땅콩버터 같이 먹으면 뭐 하루 종일 혈당도 안정화시켜주고 다이어트에 좋다라고 해서 라떼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아침 식사 전에 혈당이 100이었고요. 먹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혈당을 쟀을 때 한 130까지 올라갔는데 그래프상에서는 그거보다 좀 더 올라갔었어요. 한 150까지. 그래서 100에서 150 정도까지 거의 혈당 스파이크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사과 자체도 사실 순탄수화물이 꽤 많은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땅콩버터가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고 단백질의 함량도 좋다라고 하더라도 혈당 올리는 걸 막는 데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그래서 혈당을 위해서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맛있어요. 사실 맛의 조합이 좋아서 맛을 생각하면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점심의 혈당인데요. 이렇게 혈당이 확 하고 오른 건 제가 비스코티 먹었을 때예요. 비스코티 한 조각 먹었는데 많이 오르죠. 되게 조금 먹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른 이게 이제 제 점심인데 이건 그린 요거트. 근데 확실히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오르니까 또 천천히 떨어지죠. 두 개 그래프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서 아무래도 탄수화물,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와 조금 더 건강한 단백질의 함량이 높고 탄수화물 함량이 낮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 그래프가 딱 비교가 되는 점심이었습니다. 짠! 오늘 아침은 라면입니다. 밀가루 안 쓰고 카무트로 만든 제로 라면이래요. 그래서 이거 먹고 혈당 한번 볼게요. 그때는 조금 억울해요. 몸에 좋은 라면이라고 했는데 저는 혈당 스파이크를 어마무시하게 쳤고요. 자, 잘 보셨나요? 보통 연속 혈당 측정기가 한 번 부착을 하면 2주 동안 나오거든요. 근데 2주 동안 저는 1kg 정도 감량하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도 역시나 이 혈당을 측정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좀 많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혈당을 측정하면서 가장 놀랐던 음식이 고구마였거든요. 고구마의 혈당이 확 올라가는 걸 보고 제가 진짜 원래 겨울에 군고구마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끼니 대용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었는데 과감하게 고구마를 끊었습니다. 사실 옥수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너무 많이 구매를 해놔서 이거를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고 어떻게 해볼까 하고 제가 혈당 측정하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냥 공복에 옥수수만 먹었을 때는 혈당이 거의 70mg/dL 정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샐러드를 먼저 먹거나 그릭 요거트 같은 것들을 먼저 먹고 나서 옥수수를 먹었을 때는 기존에 한 70 정도 올라갔던 혈당 변화량이 한 45에서 50 정도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완전히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오늘은 당이 들어간 걸 먹고 싶은데 라고 하면 제가 사용한 것처럼 먹는 순서를 좀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리 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주기 기간이랑 조금 겹쳤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도 혈당의 변화가 좀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확실히 그 PMS 제 심텀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혈당이 훨씬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가라앉고 그리고 제가 이전보다도 단 음식도 더 많이 찾았던 이유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내가 혈당 관리를 하고 체중 관리를 할 때는 호르몬의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뭐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조절하지는 않겠지만 내 호르몬 주기에 맞춰서 식단을 짜고 그런 것들에 맞춰서 목표를 세워야지 호르몬의 주기나 일중 변동성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도 우리 몸의 호르몬은 하루에서도 생체 주기를 갖거든요. 오전에 올라갔다가 오후 되면 좀 떨어졌다
떨어졌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올라간다거나 하는 주기 변동성을 갖게 되는데,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게 혈당 측정하는 것 중에서 이런 식으로 시간별로 혈당을 따지는 거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녁을 제가 가장 헤비하게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오전 시간이 혈당이 더 많이 오르고 저녁에는 혈당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어제는 크리스마스라서 나름 약간 만찬을 즐겼었는데요. 그 케이크까지 먹었는데 이때가 제일 혈당이 거의 오르지 않았었어요. 전반적으로 제 혈당 반응을 보면 확실히 오전에가 되게 많이 오르고요. 오후는 훨씬 낮아져 있는 경향을 보여요. 이게 어떤 제가 먹는 음식의 영향도 있겠지만 제 몸의 호르몬 밸런스 자체가 약간 더 이런 식으로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예전에 체크를 했을 때보다 이번에 체크했을 때 당화혈색소가 조금 더 올라갔었어요. 당화혈색소는 당장 이 부분, 이 시간만의 혈당이 아니라 지난 3개월 정도의 저의 혈당을 반영하는 수치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범주에 있긴 하지만 이전보다 조금 올라간 경향을 보여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크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탕후루라고 하는 간식에 빠져가지고 거의 하루에 하나 정도의 탕후루를 먹었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도 죄책감이 든다고 토마토 탕후루나 뭐 레몬 탕후루나 이런 걸 먹긴 했지만 설탕 코팅은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혈당이 올라간 게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원래 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죄책감 때문에 잘 못 먹다가 한두 달 정도 아침에 빵을 먹었어요. 일어나서 빵을 먹고 그리고 나서 아침 운동을 했거든요. 저는 원래 하루 중에 아침에 운동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운동하면서 그래도 내가 먹으면서 바로 올라간 혈당들을 좀 태워내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먹었는데, 제 혈당 그래프를 보니까 일단 당화혈색소가 올라간 걸로 봐서는 당연히 혈당이 측정하기 전부터도 꽤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오전에 대한 혈당 반응이 오후보다 더 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계속 밤에 자는 동안 공복 기간이었고 거기서 처음 들어가는 음식은 당연히 혈당에 대한 반응이 더 세게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운동을 한다고 이걸 무시하고 그냥 운동하니까 혈당 낮아지겠지라고 아침에 빵을 먹었던 게 확실히 저의 이 생체 리듬과 어떤 혈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악수가 되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14일 동안 혈당을 측정하면서 제가 바꾼 첫 번째 습관은 아침을 건강하게 먹는 거예요. 차라리 점심에 빵을 먹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을 좀 더 건강하게 그릭 요거트나 그래놀라나 오트밀 같은 것들로 바꿔서 먹고, 그러고 나니까 혈당을 측정하는 후반기에는 확실히 혈당이 훨씬 더 안정화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오전에 혈당을 고단백과 그리고 그 탄수화물이 좀 적은 음식으로 먹었더니 일중 변동도 좀 적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의 사이클에 맞게 식단을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바꾼 습관은 탕후루를 끊었죠. 아무리 맛있어도 아무리 식감이 좋아도 당화혈색소가 오르는 걸 보니까 몹쓸 음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렇게 혈당을 측정하게 되면 식습관을 건강하게 돌리는 데 많은 모티베이션이 되고,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막 먹는 양을 조절하지 않았는데도 체중도 감소하는 걸 느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신년 계획으로 체중 관리 또는 건강한 식단, 건강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한 번쯤은 혈당을 직접 확인해 보면서 나의 식단에 대한 반응, 나의 다이어트의 시기에 대한 반응 같은 것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다 분석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사실 이건 저의 혈당 반응이거든요. 저랑 여러분은 다른 호르몬 레벨을 가지고 있고 다른 호르몬 밸런스와 생체 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식으로 체험을 하면서 이걸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의사가 아닌 이상 한계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주는 어플도 있으니까 어플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가정의학과 의사 진료 보실 때 혈당 파악하면서 같이 진료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